프로그램은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스쿨버스 회사,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곳, First Student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목요일 7days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 부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를 갖지 않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 랜딩트리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국인 6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육아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자녀 한 명을 성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거의 30만 달러에 육박하는 약 29만 7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연간 육아 비용은 2만 1,000달러에서 2만 9천 달러로 36%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육 비용은 50% 이상 상승해서 전체 육아 비용 상승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빚까지 져야 하는 것은 부모를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극대화되는 것이 미국 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인 것임이 이번에 설문조사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난달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을 레오 14세가 새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역대 첫 미국인 교황입니다.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은 첫 일성으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8일인 오늘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강복의 발코니에서 군중들에게 교황으로서 첫 인사를 나누며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페루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기억을 떠올리며 스페인어로도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신자들에게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의 다리를 건설하자고도 촉구하였습니다. 레오 14세는 전날부터 진행된 콘클라베 네 번째 투표에서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의 3분의 2 득표를 얻어 새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을 중단하자 일리노이를 비롯해 17개 주정부가 소송에 나섰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된 5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 사업입니다. 주정부가 충전소 건설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연방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 중단 조치로 인해서 미국 내 주요 도시들이 갑자기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일리노이를 포함해서 워싱턴주, 뉴욕주, 하와이주 등 민주당 성향의 16개 주와 워싱턴 DC가 동참한 가운데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후퇴이자 중국에 대한 선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재외 동포들이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신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 재외동포청은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에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신 전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범 운영돼 왔던 운전면허 전담 창구 서비스를 정식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 등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한인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 또는 갱신 등을 재외 공간을 통해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에서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한국에서 머물거나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보다 편리하게 재발급 및 갱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유아용품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유아용품의 70% 이상이 중국산이라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에서 자녀 양육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동용품 제조업체 협회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구매한 유아용품의 70% 이상은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만든 것입니다. 의류, 컴퓨터 등 다른 산업은 지난 수년간 베트남이나 태국, 인도 등으로 제품 생산을 이전했지만 유아용품 업체들은 여전히 대부분 중국에 남아 있습니다. 엄격한 안전기준 요구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온 중국 현지 공장들과 오랜 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것도 공급망을 다각화하지 못한 이유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최근 커피에 말린 버섯 추출물을 첨가한 일명 버섯 커피가 일반 커피의 대체제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버섯 커피는 기존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이 낮으면서 다양한 약용 버섯의 효능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버섯 커피의 카페인 함량은 일반 커피 한 잔의 절반 수준으로 기존 커피의 자극 효과를 줄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건강연구소는 버섯 커피가 또 면역체계 강화와 스트레스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버섯커피에 사용되는 재료는 식용버섯이 아니라 차가버섯, 영지버섯, 동충하초, 사자버섯 등 이른바 약용버섯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커피가 기분을 좋게 하고 장 건강에도 이로운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버섯커피는 현재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새로운 웰빙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7데이즈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